예,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SQL 서버 데이터 파일의 저장 구조 같은 것이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만들어 보라고 전에 그 지난 강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강좌는 데이터베이스의 옵션을 설정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나중에 이제 필요 없으면 지워야죠. 예, 그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옵션을 설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SQL 서버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옵션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 옵션을 적절히 설정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뭐 어떤 작업을 자동화한다던가 뭐그 외에 여러 가지 그런 그뭐 상태를 변경한다던가 뭐 그런 그 사항이 있으니까 열심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의 학습 목표는 그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의 옵션을 설정하는 그 내용이 되겠고요. 옵션은 그 SQL 서버에서 제공하는 옵션은 오토 언더바로 시작하는 그런 옵션이 있고, 그 다음에 커서 언더바로 시작하는 커서 관련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커버리라고 그러면 이제 복구를 얘기를 하는데, 그 복구와 관련된 그 옵션이 있고요. SQL 문장에 대해서 그 SQL의 그 안시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이용하는 그 SQL에 관련된 그 옵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태에 관련된 그런 옵션도 있고요. SQL 서버에서 옵션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이런 옵션들이 과연 SQL 서버에 적용이 됐을 때 그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하는 방법. 데이터베이스가 만약에 그 어떤 특정한 그 드라이브에 있다. 근데 그 드라이브가 가득 찼다. 뭐 예를 들면 그 D 드라이브를 파티션을 나누는데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D 드라이브에 있는 그 데이터 파일이 확장을 해서 계속 추가가 되겠죠, 데이터가. 그런 식으로 돼서 그게 꽉 찼다. 그러면 어떻게 그 하시겠습니까? 뭐 디스크를 더 갖다 꽂겠죠. 더 갖다 꽂지만 그 뭐 D 드라이브로 바로 연결할 수는 없겠죠. 그런 식으로 그 됐을 때 그런 상황에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확장을 하는지 이에다가 파일 그룹을 추가를 하고 파일을 더 만들고 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기존의 데이터는 뭐 백업을 받아서 지운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안 생기고 거기서 단순히 그 데이터베이스를 확장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고요. 종속사항들, 뭐 이름이나 소유권 같은 것들을 바꾸는 방법,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소용이 없어지면, 소용이 없어진다고 좀 이상한데요. 예, 필요가 없으면 지워야죠. 여러분들 요즘에 특히 그 공부하느라고 데이터베이스를 지웠다, 만들었다 많이 하실 텐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번 강좌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죠. SQL 서버에서 그 데이터베이스의 옵션을 설정하는 방법은 그 alter 데이터베이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alter 데이터베이스라는 문장을 이용을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의 옵션을 설정을 하게 되겠고요. 아니면은 그 시스템 저장 프로시저인 그 spdb 옵션이라는 sp_db 옵션이라는 그러한 그 시스템 저장 프로시저가 있습니다. 저장 프로시저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속 강좌를 들어나가시면 배우게 되실 거고요. 거기서 이제 시스템 저장 프로시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실 겁니다. 참고로 그 sp_db 옵션은 SQL 서버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그 저장 프로시저가 되겠고요. 뭐 그러한 것들을 주로 이제 시스템 저장 프로시저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으로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 alter 데이터베이스라는 그런 DDR 문장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옵션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데이터베이스에 그 옵션을 보려면 그 spdb 옵션이라는 그 저장 프로시저를 실행을 시켜주면 되는데요. 앞에는 그 exec라는 그 SQL 구문, 그러니까 뒤에 있는 그 저장 프로시저를 실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구문인데요. 그거를 입력을 하고 spdb 옵션을 입력을 하면 지금 바로 뭐 가능하다면 해보시죠. 그렇게 하면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그 옵션이 나타납니다. 현재 어떤 옵션이 설정되어 있는지 나타나고요. spdb 옵션이나 그 alter 데이터베이스 문장을 이용을 해서 현재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적절한 옵션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그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그 지정이 되는 거고요. 다른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현재 그 지정한 데이터베이스 이외의 다른 데이터베이스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SPDB 옵션을 실행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는지 한번 그 얘기를 해보죠. use라는 문장을 이용을 하면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로 현재 그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한번 하고요. 예, devstudy라는 것으로 바뀌었죠. 여기서 exec sp db 옵션이라고 입력을 하고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 밑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현재 그 setable database options라고 나와 있고요. 현재 설정되어 있는 그런 그 옵션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건 ANSI null 디폴트 값이 on으로 되어 있고요. ANSI null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 auto close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옵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엔터프라이즈 관리자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러한 DB 옵션은. 근데 엔터프라이즈 관리자는 굉장히 좀 제한적입니다. 등록 정보를 클릭을 하시면 속성창이 뜨죠. 거기서 옵션을 클릭을 하세요. 옵션을 누르시면 현재 그 데이터베이스 데브 스터디에 대한 그 옵션 값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곳에서 그 쿼리 분석기에서 실행하신 그 SPDB 옵션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적은 옵션들이 나오죠. 예. 통계 자동 업데이트가 된다든가 조각란 페이지 검색을 한다든가 그러한 것들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지만 그 외 자세한 옵션들을 설정을 하시기 위해서는 쿼리 분석기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확인을 누르고요. 다시 돌아가죠. 자, 그러면 어떤 옵션들이 있고 그런 옵션들이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토 언더바로 시작을 하는 옵션들은 그 데이터베이스의 특정한 자동 동작을 제어를 합니다. 오토 언더바로 시작을 하는 옵션들을 설정을 했을 때 과연 이 옵션이 무엇을 할지 그런 자동화된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auto create statistics라는 그러한 옵션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통계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이 통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인덱스를 배우실 때 배우시게 되겠는데요. 데이터베이스에는 현재 그 테이블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그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인덱스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통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통계들을 적절히 유지해야만 SQL 서버는 적절한 속도를 내고 충분한 퍼포먼스를 내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생성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데이터를 더 집어넣는다든가, 그러니까 인서트문을 실행을 하는 거죠. 인서트문을 실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업데이트문을 실행을 해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바꾼다든가, 그러면은 이 통계가 자동으로 조금씩 틀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틀어지는 그 통계들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auto update underbar statistics라는 그런 그 옵션은 그러한 통계들에 대해서 자동화된 그런 그 업데이트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생성하고 그 다음에 그 업데이트를 수행을 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옵션만 지정을 해 놓으면 SQL 서버가 적절한 시간에 이러한 동작들을 수행을 해서 최상의 그런 그 통계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SQL 서버가 설정이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퍼포먼스가 좋다는 거. 아무리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서 통계 정보가 깨진다고 해도 SQL 서버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항상 최상의 그러한 그 퍼포먼스를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밑에 있는 그 auto shrink라는 거는 그 dbcc shrink 데이터베이스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SQL 서버에서 그 shrink 데이터베이스를 실행을 하면 그 SQL 서버의 그 데이터베이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의 크기가 줄어들게 돼요. 크기가 줄어든다니까 언뜻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는데, SQL 서버는 그 데이터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도 바로바로 그 공간, 늘어났다 줄어든 그런 공간들을 바로바로 줄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dbcc shrink 데이터베이스라는 그런 명령을 실행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그런 설정 값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축소를 해요.
그런 것들을 자동화하겠다. 그게 바로 오토 슈링크라는 옵션입니다. 이런 옵션을 실행을 하면 특정 그 시간에 데이터베이스를 줄이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오토 슈링크라는 옵션은 그 좀 중요한 얘기죠. 예. 읽기 전용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리드 온리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즉 업데이트도 수행할 수 없고 인서트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딜리트도 물론 안 돼요. 단지 셀렉트만 할 수 있는 그런 읽기 전용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 오토 슈링크를, 오토 언더바 슈링크를 설정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 읽기 전용 데이터베이스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자동화 옵션으로 마치겠고요. 다음으로는 커서 관련 옵션. 이 커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배우실 텐데, 커서라는 거는 지금은 그렇게 한번 정하고 넘어가죠. 커서라는 거는 테이블에 있는 특정 데이터에 대한 포인터다. 예, 그렇게 정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QL 서버가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또는 그 테이블에서 어떤 셀렉트된 레코드셋에 대해서 특정한 포인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인터를 움직이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물론 SQL 서버 말고도 뭐 오라클이다, 인포믹스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들 마찬가지 커서와 관련된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요.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커서 엔진을 잘 만들어야 그건 잘 만든 데이터베이스다. 예,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글쎄요. 커서는 상당히 느려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워보시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예제를 실행하시고 그러시면 알겠지만, 커서를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느립니다. 속도가. 그때 커서를 다룰 때 이 옵션들을 같이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그 복구와 관련된 그런 옵션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죠.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고 복구하고, 이것은 그 SQL 서버 관리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 책임이라기보다는 의무예요, 의무. 그 의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속된 말로 잘 나가는 그러한 그 관리자다 아니다, 그거를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복구와 관련된 옵션은 SQL 서버 2000에서 그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됐죠. 여기에는 지금 영문으로 나와 있어요. 그 옵션을 자체가 SP 컨피규어나 아니죠. 예, SPDB 옵션이나 아니면 알터 데이터베이스로 줄 때 영문으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문으로 나와 있죠. 예. 리커버리 풀이다, 벌크로드다, 심플이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잠깐 그 엔터프라이즈 관리자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등록 정보를 누르시면 옵션에 바로 이거예요. 복구 모델이 최대냐, 대량 로그냐, 아니면 단순이냐. 이거를 정의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백업과 복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강좌를 진행할 때 이 모델에 따라서 어떻게 틀려지는지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즉 리커버리 풀은 최대를 얘기하고 벌크로드는 대량 로그를 얘기합니다. 심플은 단순이죠. 자, 턴 페이지 디텍션이라는 옵션도 있어요. 복구와 관련된 옵션 중에 턴 페이지 디텍션이라는 거는 SQL 서버 지난 시간에 배웠죠. 바로 SQL 서버의 그런 기본적인 저장 단위가 바로 페이지라고 했습니다. 이 페이지에 데이터를 채워 넣을 때 적절하게 그런 그 옵션을 설정을 해주지 않으면 데이터가 어떤 페이지엔 70%만 차고 어떤 페이지엔 100% 차고 뭐 이런 경우가 생겨요. 페이지가 이제 찢어졌다는, 턴이라는 게 찢어졌다는 의미죠. 찢어졌다는 그러한 그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걸 자동으로 디텍션해서 어떻게 그렇게 복구할 때 그 충분한 퍼포먼스를 발휘를 하면서 유용하게 그렇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그 옵션을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구와 관련된 옵션은 이러한 옵션들이 있고요. 다음에는 그 SQL과 관련된 그 옵션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SQL과 관련된 옵션들은 데이터베이스에서 ANSI 표준 옵션을 제어를 해요. ANSI 표준 옵션이라는 거는 그 SQL 서버에서 뭐 널과 관련된 옵션이라든가 ANSI 워닝도 있죠. 예, 그러한 것들과 관련된 옵션들을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인가,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옵션으로 ANSI 널 디폴트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지금 언더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언더바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요. 안시, 본래 읽으면 안시 널 언더바 널 디폴트죠. 예, 그거를 좀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가 빼먹어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시 널 디폴트 옵션이라는 거는 널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요. 테이블을 만들 때 널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나중에 바로 이제 다음 강좌가 되겠는데, 테이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옵션을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어떻게 테이블에서 결정이 되는지, 예, 거기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때 그 안시 널 디폴트라는 옵션이 세팅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널 값을 허용하냐 마냐, 예,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하게 돼요. 보통 그 일반적으로 개발을 할 때, 개발 현장에서는 이 테이블에 널을 허용하고 안 허용하고, 그리고 그 테이블에 어떤 널이 허용이 되고 안 되고 뭐 그거 문제를 떠나서 그 어떤 테이블 컬럼에 널을 집어넣고, 값이 없을 때 널을 집어넣고 그렇게 하지 않고에 따라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책도 세워야 돼요. 그 정도로 그 테이블 옵션, 데이터베이스 옵션에서 이런 옵션을 사용함으로써 그 테이블에 널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예, 그걸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안시 널스라는 옵션이 있어요. 안시 널스는 널과의 모든 비교는 널이다라고, 그런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널과 어떤 값을 비교를 했을 때 그 결과값은 널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잠깐 그 예제를 보도록 하죠. 언뜻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시 널스라는 옵션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잠깐 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널과 어떤 연산을 한다는 것, 예, 그거 잠깐 보도록 하죠. 미리 준비해 놓은 그 구문을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거를 먼저 실행을 해 볼까요? 제가 pubs라는 데이터베이스, 샘플 데이터베이스로 잠깐 데이터베이스를 바꿔놨고요. auths라는 그러한 그 테이블이 있습니다. 실행을 해 보죠. 네, 이렇게 많은 그러한 그 저자들에 대한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엔 AULName, last name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last name과 널을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원래 더하기 표시, SQL 서버에서는 더하기 표시가 그러니까 concatenation이라고 해서 두 개를 합하게 돼 있어요. 합해서 뭔가를 디스플레이하게 돼 있는데, 과연 이 명령은 어떻게 되는지 수행을 해보죠. 모두 널이 나왔어요. 원래대로라면 AULName은 나오고 뭔가 그 널 값은 없는 값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안 나와야 되는데, 널과의 어떤 그 설정 자체가 안시 널스 설정 자체가 그 오늘은 현재 지금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처음에 SPDB 옵션을 실행을 했을 때 안시 널스 옵션이 들어가 있었죠. 예, 그 이유 때문에 널과 어떤 연산을 했을 때 그 값은 모두 널이 된 겁니다. 예, 이제 그 안시 널스 옵션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는 안시 패딩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안시 패딩은 베리어블 캐릭터와 캐릭터 타입의 물론 다음 그 강좌에서 배우게 되실 텐데, 이것도 그냥 캐릭터 타입 또는 그것과 그 다음에 베리어블 캐릭터 타입, 보통 이게 바 캐릭터라고 얘기를 하죠. 이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의 그 데이터 타입은 분명히 틀려요. 같은 캐릭터를 저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는 분명히 틀립니다. 그 안시 패딩 옵션을 설정을 하면 베리어블 캐릭터 열에 삽입된 그런 문자 값의 후행 공백, 그런 것들을 잘라내요, 자동으로.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그 다음 그 강좌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캐릭터와 베리어블 캐릭터에서 그 뒤에 있는 공백을 잘라낸다. 예, 하여튼 그걸 설정하는 것이 그 안시 패딩 옵션이고요. 안시 워닝, 어리스 어보트. 어리스 어보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0으로 나누면, 어떤 숫자를 0으로 나누면 에러가 발생을 하죠. 컴퓨터에서도 그 어떤 숫자를 0으로 나누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에러를 내주고 그 프로세스를 종료를 해야 됩니다. 보통 그 어리스 오버트라는 이 옵션을 가지고 제어를 하게 되는데요. 어리스 오버트 옵션이 ON이 되어 있으면 어떤 값에 대해서 나누기 0을 하면 바로 에러를 뿌리면서 그 과정 자체가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concat null, else null이라는 그러한 옵션이 있는데요.
이 옵션에 대해서는 잠깐 그 예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옵션이 설정이 되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죠. 이거는 직접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널과 관련된 옵션인데요.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와야 정상일까요? 뒤에 널을 더하지 않고 주석으로 맞고 잠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This is test라고 해서 찍히죠, 바로. 그럼 널을 풀고 한번 해보죠. 네, 널이 나옵니다. 아까 앞에서 봤죠? ANSI 패딩 옵션. 그 옵션과 그 concat null yes null 이 옵션 거의 비슷해요. 컨캐트네이션을 했을 때 null을 컨캐트네이션 했을 때 그 값이 그러니까 그 결과 값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뭐 quantity beer, recursive trigger 중첩된 트리거를 허용을 하게 되죠. 그 몇 단계의 그 트리거도 안으로 중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트리거를 배울 때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배우게 되실 겁니다. SQL 관련 옵션은 이러한 옵션들이 있고요. 현재 상태,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상태를 제어하는 것, 상태 관련 옵션들이 있습니다. 종류에는 오프라인, 온라인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오프라인 시키고 온라인 시키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옵션이 있고요. 데이터베이스가 리드 온리가 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인서트를 한다거나 그런 과정을 못하게 돼요. 이렇게 리드 온리 상태를 만들게 되고 리드 라이트는 뭐 보통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싱글 유저로 만든다. 한 사람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윈도우즈 98이나 윈도우즈 미 같은 데 설치된 SQL 서버 퍼스널 에디션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이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어요. 체크가 되어 있는데 못 풀어요. 한 사람밖에 못 쓴다는 거죠. 그러한 퍼스널 에디션, 물론 퍼스널 에디션이 윈도우즈 2000 프로페셔널로 가면 얘기가 다 틀려집니다만은 윈도우즈 98이나 윈도우즈 미에서는 한 사람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 말이 이제 싱글 유저 옵션인데요. 그다음에 리스트릭티드 유저 아니면 멀티 유저. 멀티 유저는 뭐 윈도우 2000 서버나 그런 데에 깔린 SQL 서버 그런 것들이 이제 멀티 유저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상태와 관련된 옵션들이 있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D 드라이브에 데이터 파일이 있었는데 D 드라이브가 꽉 찼어요. 그래서 뭐 새 디스크를 사서 그걸 2로 만들었습니다. 2로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려고 해요. 그럴 때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확장을 할 수 있는지 처음에 만들 때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물론 이 드라이브가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부터 존재를 했다 그러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지 못하다 그랬을 때 어떤 그 급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확장을 하는지 그리고 DBCC 슈링크 데이터베이스라는 그러한 그 구문을 실행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축소하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겠고요.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할 때 파일의 추가 그리고 더 이상 데이터베이스가 늘어나지 않고 이제 축소를 해야겠다고 할 때 파일을 그러니까 데이터 파일이죠. 데이터 파일을 어떻게 삭제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속사항들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변경한다던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의 현재 소유자를 변경한다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처음에 만들 때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베이스 만들기를 할 때 배우셨겠는데요. 기본값은 무제한이에요. 즉 그 드라이브 뭐 D면 D, C면 C 그 드라이브가 허용하는 최대값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기본값은 무제한으로 확장하는 거고요. 이거를 alter 데이터베이스라는 문장을 이용을 해서 수정이 가능해요. 즉 기본값이 무제한인데 내가 무제한으로 늘지 못하게 하고 100MB까지만 늘어나라 그렇게 정하겠다. alter 데이터베이스 문장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맥스 사이즈라는 그런 옵션도 있는데요. 그 맥스 사이즈 옵션을 지정을 해서 최대 몇 메가까지 또는 몇 기가까지 늘어나게 할 것인가 그런 옵션을 지정할 수 있고요. 증가할 때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의 그런 그 구성 요소 즉 그 저장 구조죠. 저장 구조를 배울 때 여러분들이 배우셨죠. 그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의 최소값은 1메가다. 즉 1메가 단위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고 역시 증가할 때 역시 최소값도 1메가 단위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 퍼센트 단위로 증가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도 1메가 단위로 그 데이터베이스가 증가하게 된다는 거, 그걸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옵션들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죠. 이게 지금 속성 창이 그대로 떠 있는데요. 데이터 파일을 선택해서 보시면 현재 파일 속성에 파일은 자동 증가로 되어 있고요. 퍼센트 단위, 10% 단위로 이게 증가가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기본값, 파일 무제한 증가가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이 드라이브가 현재 남아있는 공간이 한 150메가 정도밖에 안 돼서 100메가까지만 증가하도록 만들겠다 그러면 파일 증가 제한을 누르고 여기 100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는 devstudy라는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100메가까지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다른 그 예제를 위해서 잠깐 또 파일 무제한 증가로 바꿔보도록 하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의 그 증가 제한을 바꾸는 그 알터 데이터베이스 구문은 SQL 쿼리 분석기를 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리 만들어 온 그 예제를 이용을 해서 보시면 alter database dev study를 modify 파일을 바꿔라. 근데 그 파일 데이터 파일의 이름은 dev study underbar data다. 맥스 사이즈를 50메가로 바꾸겠다. 한번 수행을 해보죠. 마스터로 바꾸고 수행을 했습니다. 지금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났고요. 다시 옵션을 보도록 하죠. 데이터 파일이 50메가로 증가가 제한이 되도록 그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자, alter database라는 문장을 이용을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의 속성을 바꾸는, 물론 그 데이터 파일의 늘고 줄음에 관한 그러한 그 옵션들 말고도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 옵션들을 여러분들이 그 SQL 북 온라인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은 데이터베이스를 축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축소한다는 것은 현재 각 파일에서 사용되지 않는 페이지를 제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SQL 서버가 데이터를 넣고 뺨에 따라서 데이터를 넣었다, 인서트죠. 그 다음에 뺐다, 딜리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에 따라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늘었다 줄었다 해요. 근데 바로바로 줄이거나 그러진 않고 어느 정도의 그런 여분을 갖게 됩니다. 그 부분에 바로 이제 사용되지 않는 페이지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제거하는 거죠. 이 데이터베이스를 축소할 때는 alter 데이터베이스 오토 슈링크라는 걸 이용을 해서 alter 데이터베이스라는 문장을 이용을 해서 가능한데, 그 오토 슈링크라는 앞에서 배우셨죠. 그런 옵션을 이용을 해서 자동화도 가능합니다. 물론 SPDB 옵션 이런 걸 이용을 하겠고요. 여기에 사용하는 그런 구문에는 DBCC의 shrink 파일 또는 DBCC shrink 데이터베이스라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줄이게 돼요. SQL 서버 6.5까지는 DBCC shrink DB라는 그런 문장을 제공을 했어요. 근데 호환성 때문에 물론 지금도 쓸 수는 있습니다만은 SQL 서버 7.0부터 shrink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으로 한 단계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DBCC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죠. DBCC라고 하는 거는 그 데이터베이스 컨시스턴시 체크라고 합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 무결성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되는 건데, SQL 서버에는 상당히 많은 그 DBCC 옵션들이 있어요. 이런 DBCC 옵션들에 대해서 보시려면 그 SQL 북 온라인 도움말을 띄우시고 DBCC라고 입력을 하시면 그 DBCC로 실행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것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뭐 다 아실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한번 이렇게 쭉 보시고 과연 어떤 게 대충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SQL 2000 데이터베이스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는 DBCC가 상당히 큰 그러한 그 역할들을 합니다. 그럴 때
뭐 복원 라인이나 이런 걸 참조를 해서 바로바로 찾아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축소하는 거는 DBCC 문장뿐만 아니라 SQL 서버 엔터프라이즈 관리자를 통해서도 데이터베이스를 축소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잠깐 그 과정을 한번 데모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그 모든 작업이라는 그 메뉴가 나오죠. 거기서 데이터베이스 축소라는 것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현재 데이터베이스 크기가 할당된 공간이 뭐 2메가고 데브 스터디가 좀 작죠. 사용 가능한 공간이 대충 이렇다. 축소 파일에 남는 최대 여유 공간을 몇 %로 하겠느냐. 이게 굉장히 그 계산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제가 산수를 잘 못해서 이 최대 여유 공간이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축소되고 나서 남아있는 여유 공간 즉 그 축소되고 난 것에 어떠한 %를 곱해서 나온 값 그게 남아있는 여유 공간이 돼요. 굉장히 어렵죠.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축소를 했어요. 10MB로 축소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20%라는 옵션을 주고 내가 축소를 했어요. 그러면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남아있는 공간은 10 곱하기 0.2, 2메가가 남아있게 되죠. 그리고 현재 8메가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줄어들어요. 왜 그렇게 줄어드느냐? 그거는 SQL 서버를 만드신 분한테 일단 그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축소가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를 입력을 하고요. 10%라고 하죠. 확인을 누르시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축소가 돼요. 때로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축소하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일정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축소하도록 그렇게 해놓을 수도 있고요. 물론 이 옵션은 일정에 따라서 그 수행이 되겠고 앞에서 배우신 그 데이터베이스의 옵션을 설정하는 SPDB 옵션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설정하는 그런 과정과는 또 틀리게 돼요. 근데 제가 그 현업에서 실제 개발 현장에서 사용해 보니까 이 일정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축소한다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축소 작업을 하게 되면 SQL 서버가 상당히 많은 메모리를 먹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메모리를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 그런 이렇게 축소 작업이나 그런 걸 하시지 자동으로 걸어놓지는 말아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자, 줄여볼까요? 네, 데이터베이스 축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고요. 현재 데브 스터디라는 데이터베이스에는 데이터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축소됐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큰 데이터베이스, 기가 단위 데이터베이스나 뭐 그런 걸 사용하고 계시다면 한번 줄여보세요. 로그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생길지 모르겠는데 한번 줄여보시면 얼마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값으로 줄어드는지 그런 걸 테스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축소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파일 또는 파일 그룹을 추가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과정이죠.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파일 또는 파일 그룹을 추가하는 것은 공간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도 사용을 합니다. 앞에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도 써요. 그리고 부족한 저장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도 사용을 하고 alter database add file to file group이라는 그런 문장을 이용해서 파일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lter database add file group이라는 그런 문장을 통해서 파일 그룹을 더할 수가 있고요. 물론 엔터프라이즈 관리자를 통해서도 작업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파일과 파일 그룹을 추가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나누는 그런 주된 목적은 SQL 서버의 일명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렇게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성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래요. 피지컬 드라이브에다가 파일을 나눠 놓고 그것을 병렬로 쓰게 만들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상당히 SQL 서버가 큰 퍼포먼스를 냅니다. 이러한 얘기들은 나중에 마지막 강좌 정도 가서 다시 한번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파일과 파일 그룹의 추가를 어떻게 하는지 잠깐 예제를 또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건 지우고요.
자, 데브 스터디에 대해서 데브 스터디 1 그룹이라는 파일 그룹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현재 등록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일 그룹에 데브 스터디 1 그룹이라는 그런 파일 그룹이 추가가 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다가 파일을 한번 더 해보죠. 화면이 좀 작아서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좀 힘들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하시더라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데브 스터디에다가 현재 사이즈가 5메가고 맥스 사이즈가 100메가로 지정된 그리고 파일 그로우스 파일이 얼마씩 늘어날 것이냐 거기에 관련된 그런 파일 하나를 추가를 합니다. 데브 스터디 1 파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파일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파일 그룹 어디에? 데브 스터디 1 그룹에다가 추가를 한번 해보죠. 예. 추가가 됐습니다. 그럼 다시 옵션을 등록 정보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죠. 예, 이렇게 데브 스터디 1 파일이라는 것이 추가가 됐어요. C에 추가가 됐네요.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면 여기를 D로 바꾸시거나 그래서 한번 추가를 해보세요. 자, 이러한 작업들은 SQL 서버 엔터프라이즈 관리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역시 등록 정보에서 데이터 파일을 누르시고 이제 파일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데브 스터디 2 파일이라고 할까요? 위치는 이 버튼을 누르셔서 위치는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디폴트로 됐고요. 3메가를 할당을 하도록 하죠. 파일 그룹은 방금 우리가 생성한 데브 스터디 1 그룹이라는 데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서 예, 생성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한번 모습을 볼까요? 보기에서 작업창을 선택하도록 하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데브 스터디 데이터 기본적으로 프라이머리에 생성된 것이죠. 그 다음에 데브 스터디 1 파일, 데브 스터디 2 파일 이건 SQL 서버가 디폴트 값으로 생성을 했기 때문에 이름이 조금 틀려요. 데브 스터디 2 파일 언더바 데이터라는 이름이 생겼죠.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된다는 거죠. 이게 물론 피지컬 드라이브가 나누어진 다른 공간에 생성이 되면 더 퍼포먼스 영향도 좋겠지만 현재 그 저장 공간이 부족할 때 그럴 때도 충분히 파일들을 생성을 해서 저장 공간을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파일 또는 파일 그룹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소용이 없으면 지워야죠. 데이터베이스도 더 이상 쓸 일이 없으면 삭제를 합니다. 물론 파일 또는 파일 그룹 역시도 그렇게 삭제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목적은 이제 공간을 절약한다던가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사용되지 않는 파일만 삭제가 가능해요. 즉, 빈 파일만, 현재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파일만 삭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삭제를 하실 때는 dbcc shrink 파일, 거기다 옵션을 empty 파일이라는 옵션을 주시면 파일 안에 그런 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파일을 줄이면서 그 파일 자체를 비웁니다. 그렇게 해서 파일을 비우고 난 다음에 alter database remove file 또는 alter database remove file group이라는 명령을 이용을 해서 파일이나 파일 그룹을 삭제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수행을 해보세요. 직접 수행을 하셔서 방금 우리가 생성했던 그 파일이나 파일 그룹을 한번 지워보세요. 지금 데이터를 하나도 안 넣었죠. 그 하나도 안 넣은 상태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강좌가 끝난 다음이나 이렇게 한번 수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종속사항을 변경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sp renameDB라는 그런 저장 프로시저가 있습니다. 물론 시스템 저장 프로시저가 되겠는데요. 이 시스템 저장 프로시저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로 권장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서 무슨 작업을 한다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의 이름 자체에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 작업 상태에 들어가 있으면 작업이 대상이 되는 카탈로그를 지정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이름이라는 게 바뀌게 된다면 그 상황에서 바뀌게 된다면 상당히 커다란 혼란을 겪게 될 겁니다.
하지만 어떤 특수한 경우에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sp rename db라는 그런 저장 프로세스를 이용을 하셔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재 그 시스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나 아니면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시스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나 그 윈도우즈 NT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룹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소유권을 갖게 되죠. 그런데 뭐 어떤 사람이 데이터베이스의 소유권을 다른 그 목적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럴 때 소유권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sp change db owner라는 그러한 역시 시스템 저장 프로시저를 이용을 하셔서 데이터베이스의 소유권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역시 제한이 있습니다.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해서는 변경 작업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그 뭐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하면 배우셨죠? 마스터 또는 MSDB 그리고 모델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하는데 SQL 서버에 대해서 SQL 서버를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하는 즉 SQL 서버 심장이라고 표현을 했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변경 작업, 즉 소유권을 변경한다던가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변경한다던가 그게 불가능합니다. 바뀌면 큰일 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약사항이 따르고요. 이제까지 그 파일을 삭제를 하고 종속상을 변경하는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소용이 없어졌을 때, 더 이상 이제 쓸모가 없어졌을 때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는 구문은 drop 데이터베이스라는 구문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할 때는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사용자가 없어야 돼요.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누군가가 쓰고 있다라고 하면 drop 데이터베이스 구문을 실행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현재 쓰고 있는데 내가 지금 당장 지워야 되겠다. 그럼 이제 가장 그 간단한 대답은 기다리세요라는 건데요. 정 안 되겠다 그러면 가장 조금 좀 그 심한 방법이긴 한데 SQL 서버 서비스를 세우세요. 세우면 현재 있는 그 유저들이 다 전부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스타트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지우시면 돼요. 스타트할 때는 이제 싱글 유저 옵션을 줘가지고 그 스타트를 하시면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도 역시 나중에 배우게 되실 거고요. 하여튼 드롭 데이터베이스 구문을 이용을 해서 현재 데이터베이스 사용자가 없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삭제를 하면 데이터와 파일 모두가 삭제가 돼요. 그러니까 파일에 데이터가 모이게 되죠. 그렇게 데이터베이스와 파일 전체가 삭제가 되게 되고요. 역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들이 손을 대실 수가 없어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SQL 서버 6.5 시대에는 그 디바이스라는 특정한 그런 저장 매체를 사용을 했어요. 물론 그 NTFS 파일 시스템 위에 생성하는 그런 디바이스였지만 그 디바이스를 만들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울 때도 데이터베이스를 지우고 디바이스를 지우고 그 두 가지 과정을 거쳐줬어야 했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어떻게 보면 게 다행스러운 건데 데이터베이스를 지웠단 말이죠. 근데 백업본이 없어요. 백업을 한 적이 없는데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디바이스는 안 지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디바이스는 존재를 해요. 파일 시스템 위에. 그거 가지고 무슨 작업을 하면 데이터를 살려낼 수 있단 말이죠. 백업이 없어도. 그런데 SQL 서버 7.0으로 오면서부터 NTFS 파일 시스템 위에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드롭 데이터베이스 구문을 실행을 하면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뭐 나중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언두 기능 없나요? 아니면은 모 회사에서 만든 언딜리트 같은 그런 프로그램은 없나요? 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삭제된 데이터베이스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복구하실 수가 없어요. 물론 어딘가에 백업을 해놓으셨다면 그거 가지고 복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살리실 수가 없어요. 드롭 데이터베이스 구문은 그 정도로 그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을 하시라는 거죠. 실수로 잘못 날린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정말 평생을 두고 후회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꼭 중요하게 다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생성했던 devstudy라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지워보도록 하죠.
이쪽에서 마스터로 바꾸고요. drop 데이터베이스 dev study. 자,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안 떨어져요. 왜 이럴까요? 무슨 문제가 생기진 않았을까? 예, 아닙니다. 당연히 안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현재 엔터프라이즈 관리자에서 데브 스터디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현재 커넥션이 2개 열렸단 말이죠. 그래서 사용 중이어서 삭제할 수 없다는 명령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사용 중이면 삭제할 수 없다는 그런 메시지가 나타났는데요. 엔터프라이즈 관리자에서 사용 중이라고 했죠. 그럼 엔터프라이즈 관리자에서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잠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삭제를 해보죠. 여기도 마스터로 바꾸고, 예, 모든 파일들과 파일 그룹에 포함된 그런 모든 파일들과 로그 파일, 데이터 파일 전부 포함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삭제가 전부 수행이 됐습니다. 깨끗하게 지워진 거죠. 이렇게 지워지면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시는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꼭 백업을 만드시고 작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 삭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학습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이번 강좌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옵션을 설정하는 일, alter 테이블, 이 부분이 틀렸네요. alter 데이터베이스죠. alter 데이터베이스 또는 spdb 옵션이라는 그런 옵션을 저장 프로시저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옵션을 설정을 하고요. 설정할 수 있는 옵션들에는 자동화된 것, 그 다음에 커서와 관련된 내용, 복구와 관련된 내용, SQL 관련 내용, 상태 관련 내용, 그런 내용들을 적절한 옵션을 이용해서 설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변경할 일이 생겼다. 데이터 파일을 추가한다던가 아니면 파일을 삭제한다던가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고 축소하고 그리고 종속사항을 변경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 전체적인 얘기를 했었고요. alter 데이터베이스 구문을 수행하는 방법, sp rename db나 sp change db owner 같은 그런 그 저장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데이터베이스 삭제는 drop 데이터베이스 구문을 이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그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그 강좌를 마치겠고요. 다음부터는 테이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